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허정입니다. 오늘은 법정업무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지도사, 산업안전보건교육지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지도사, 내 정보가 술술술술 나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네. 우리 개인정보, 우리 선생님들께서 개인정보 보호지도사라고 그러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심리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에 들어가셔서 참고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개인정보보호지도사를 내가 강의를 할 때 어떻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꼭 보시고, 그리고 모든 자격증 관련된 이 과정들은, 법정 의무 교육 관련된 이 과정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계속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지사항도 보시고, 여성가족부 들어가서 보시고, 고용노동부도 들어가 보시고, 행정안전부도 들어가 보시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관심,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강의, 내가 아니에요. 강의는 어쩌다 한번 들어오더라도 나는 매일 꾸준하게 5분씩, 10분씩 내가 강의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킬 익히기, 그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교육 대상은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 이런 곳에서는 업무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교육을 의무적으로 또 해주세요 하는 분께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의무사항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31일 날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 1회 1시간 또는 2회 2시간 이렇게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근거 법령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사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실시된다라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는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대신에 뭐가 있다? 이렇게 과징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징금. 미이수 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5억 원 이하 이런 과징금을 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교육 정비행은 3년 보관이다. 위탁 교육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비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지정된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알아둘 사항들, 제가 홈페이지 알아보라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 사업장.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자 있죠. 그죠? 이 사업장. 그리고 회원 가입을 받는 경우에는 연간 2회.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해서 회원 가입을 받고 이렇게 해요. 이런 곳에서는 연간 2회가 의무 교육이다라는 거죠. 2회 2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개인정보란 사업자 등록 번호, 회사 대표 번호는 개인정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바로 개인정보예요. 죽은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에 아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만이 이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동차 번호도 개인정보다. 자동차는 살아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자동차 번호 하나만 가지고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어요. 자동차 번호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이 또 개인정보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사람, 이 A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서 그 A라는 사람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번호도 개인정보다.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인정보는 어떤 것이 개인정보인가? 개인정보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는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요즘 주민등록번호 꺼려 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누구나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꿔주는데 누구나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게 노출이 많이 되어서 뭐 범죄에 이용되어 가지고 내가 굉장히 피해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정보 주민번호, 그다음 이름과 주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나의 개인 정보이다. 그다음 통신 위치 정보, 통화나 IP 주소, 그 GPS, 휴대폰에 보면 휴대폰에 이게 많이 되어 있죠. 그죠? 친구 찾기도 되어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 사회적 정보, 교육 정보,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으면 어느 정도 교육 정보, 어느 출신이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근로 정보, 어디에 근무하면서 자격 정보,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자격증에도 보면 남바가 있잖아요. 첫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민간 자격증에도 왼쪽 상단에 보면은 주무 부처가 나와 있어요. 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부처가 나와 있고, 그다음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제뭐뭐뭐 메토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민간 자격증, 그 자격증의 이 아이의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증 번호.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따서 이 자격 정보 또한 뭐든 어떠한 자격증, 국가 자격증 가지고 있다, 뭐 민간 자격증 가지고 있다, 뭔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사회적인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정신적인 정보, 무엇을 좋아하고 기호도, 그다음에 성향,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신념, 사상, 정치 사상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모두 다 이 정신적인 정보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인 정보, 의료나 건강 정보, 신체 정보 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장애 등급을 뭐 몇 급을 받았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람의 신체 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 기록은 어때요? 그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재산적인 정보, 개인 금융 정보나 개인 신용 등급이나 신용 이 정보들은 모두 다 이렇게 개인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인 정보, 개인 정보 종류는 일반적인 정보, 통신 위치 정보, 사회적인 정보, 정신적인 정보, 신체적인 정보, 재산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모든 정보와 이렇게 쉽게 결합을 해서 이 개인을 누구다라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계속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개인 정보는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할까? 보시면 한 번쯤 이런 거 응모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그리고 이런 거 참여해 본 것이 이렇게 응모 이 번호에 벌써 보면 자기 여기 성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해주나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나의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노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하루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활하는 이것을 보니 나의 개인 정보는 계속 노출되고 있더라. 내 개인 정보가. 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출근하면 지하철을 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카드 끊죠. 교통카드. 내가 노출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또 점심을 먹었어요. 또 카드 끊죠. 또 긁어요. 이렇게 긁어요. 개인정보 노출됐죠. 그리고 또 좀 무료해. 그래서 뭐 좀 쇼핑을 좀 했어요. SNS도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것 또한 노출된 거죠. 내 개인정보.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개 친목계나 이런 모임에 내가 총무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하다 보면 또 그게 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일가에서 개인 정보는 다 이렇게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께서는 유출과 노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개인 정보가 뭐 누출되고 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유출이라는 것은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이제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을 유출이다 그래요. 자, 그다음 누출은 비밀이나 어떤 정보 따위가 밖으로 나가는 거, 밖으로 새어 나가는 거. 야, 누가 누출했어? 이러잖아요. 누출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법령으로 조금 이렇게 달라서 그렇지 의미는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출과 누출을 같이 공통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출은 뭐예요? 노출은 우리 모르게 여름에 뭐 이렇게 날씨 있고 뭐 허벅지 보이는 원피스 그래 뭐예요? 노출했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냄. 이게 바로 노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유출, 누출, 노출의 개념도 한번 이렇게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사 양성 과정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받으러 갔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학습하느냐 하면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인식을 제고시킨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 방지의 필요성.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및 위반했던 사례들. 그 다음 개인정보의 저장,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파기까지는 개인정보를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다 이제 목적에 의해서 다 썼어요. 그러면 파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일하는 파기를 해야 됩니다. 파기하는 방법. 그다음 개인 및 기업의 정보 유출 경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례들을 이렇게 경로 기업의 정보 유출이 된 경로를 한번 사례를 분석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방침 및 내부 관리 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물 처리 기기의 설치 기준, 운영 관리 방법 이 7가지 정도 이상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CCTV라든지 그 영상물이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은 교육 과정 후에 이 자격 검정을 보고 시험을 쳐요. 이 교육을 하고 나서. 그리고 60점 이상 합격 시에는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이었죠. 그래도 시험은 봅니다. 시험은 보고 강사 양성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은 보고 거기에서 60점 이상 합격했을 경우에 이렇게 수료증 강사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수료증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자격증 이것은 자격증이 발급된다라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제31조에 의하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홈페이지나 아까 있었죠. 홈페이지를 상영하는 곳이었죠.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개인정보 취급 방법 이 글자가 달라요, 선생님. 이렇게 개인정보 취급 방법, 이용 약관, 찾아오시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흰색 똑같죠. 근데 이것만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빨간색으로 해도 되고 주황색으로 해도 되고 색만 다르게 하셔야 된다. 꼭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 다른 회사죠. 이게 한국교육컨설팅 저희 회사예요. 저희인데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또 뭐냐면 개인정보 관리 누가 하는 것이며 이게 관리자 이름이 명시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도 보면 예스북이라는 곳이었죠. 예스북이라는 회사에 여기도 다가 여기 다르죠. 요 옆 라인에 있어도 되고 상단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카테고리는. 근데 요게 반드시 다른 것과 색깔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명시되어 있죠. 상품 관리 이재현, 고객 관리 박은진 이런 식으로 고객 정보 관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관리 감독이 어느 회사에 가서 누굽니까? 이 취급자가 누굽니까? 여기는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한 명 모를 수도 있지. 그 다 몰라요. 거기다가. 두 번째 또 몰라요. 세 번째 분한테도 물어봤는데 몰랐다. 그러면 체크가 돼요. 체크가 되겠죠? 네,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강의를 간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숙제해서 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의 갈 곳 회사에 들어가 보셔서 거기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인지 개인정보 뭐죠 이거?
회원을 등록 받는 곳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요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지 보시고 색깔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보시고 이렇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제 사례예요. 제가 교육을 나가서 홈페이지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정말 나름대로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홈페이지를 들어보고 깜짝 놀란 거죠. 하물며 그런 회사에서도 이게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너무나 고마워하셨어요. 여지껏 개인정보 강의하러 와가지고 그냥 개인정보가 어떻다 요금 하면 같이 이런 얘기 해준 적 없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심한 거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드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누구나 다 하는 강사, 누구나 다 하는 교육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알아보고 그리고 너는 뭔가 달라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와서 보시라고. 자, 나는 예방한다. 나는 지켜낸다. 내가 예방하고 내가 지켜낸다는 거. 아까 제가 3개의 단어 쌤들한테 유출, 누출, 노출. 적어도 내가 노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노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방하고 나는 지켜낸다. 자, 그다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2018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것 또한 산업안전보건은 제일 까다로운 자격증이 강사로서의 자격 요건이 뭐냐면 요거예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그죠? 자,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가 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직업능력개발은 돼 있고 여기 보면 이 주민등록증 번호가 있어요, 그죠? 이게 있고 제2017 몇 호가 있죠. 주민등록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건 자격증인데 자 이런 민간 자격증이 발급받을 수가 있고 또 산업안전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죠. 그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양성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뭐였어요? 1년에 뭐 1회 아니면 2회 그런 식이었죠. 근데 요것만 달랐잖아요. 산업안전보건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자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게는 8시간 이상. 그 다음에 작업 내용이 변경되었다. 작업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그 2시간이에요. 일반적인 근로자는 1시간인데 그 외에는 2시간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교육이 있고요. 이렇게 특별교육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하는 이게 교육은 요거 건설 일용 근로자 돼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토목이나 건설에 헬멧 쓰고 안전 지키시는 그런 분들 교육하시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보건이잖아요. 산업안전보건이죠. 그래서 보건이기 때문에 이 보건에 관계되는 것들을 교육을 하는데 생활안전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생활안전도 많이 하거든요. 자,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교육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그 다음 업무사항은 이것 또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1년 단위로 끝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끊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아까 보신 거 사무직이나 판매직은 매 분기 3시간씩 의무 교육이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그 외에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그 다음 채용 시는 8시간이라고 그랬죠. 채용시. 그 다음에 작업 변경할 때 2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관리 감독은 아까 16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관리 감독 이런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도 듣고 하세요. 뭐 인증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요거에서 그리고 그 미준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매 분기 1인당 3만 원, 뭐 10만 원, 15만 원 같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3회 누진돼서 부과를 하고 교육 정비는 다른 거 아까 3년이었죠? 이건 5년입니다. 5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아까 몇 년? 다른 거?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3년이었습니다. 3년. 이건 5년 동안 보관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위탁 교육이나 이것은 아까 우리가 개인정보도 위탁 교육 인정 조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것은 위탁 교육 인증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등록기관에서만 위탁을 할 수가 있다. 위탁하지 않는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알아둘 사항은 관리 감독자 자체 교육 불인정.
관리 감독자들이 강의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그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은 자체 내에서도 교육이 가능해요. 우리 임원 중에 이러이러한 자기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관리 감독자 자체 교육은 불인정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렇게 금방 정기교육이 있었고 채용식 교육이 있었고 또 취급 내용이 변경될 때 2시간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교육 이렇게 교육들이 다르게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기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이죠? 환경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이런 모든 속해 있는 이 근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 사무직 외에. 자, 그다음 채용시. 자, 이렇게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배치 전에 실시를 해야 배치하고 나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 전에 실시를 해야 안전 먼저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할 때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그 꿈학교라든지 이런 그 사업을 따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매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것을. 이것은 안전교육을 받은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자체 운영자가 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하기 전 오전 5분 먼저 실시 전 5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이게 채용되기 전에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는 그냥 뭐 채용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그 기업에서는 모르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교육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아시고 행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게 얘기해 주시면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담당자가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변경된 그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 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변경된 작업을 요것 또한 뭐예요? 수행하기 전에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교육은 이렇게 사업주가 규칙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있어요. 표가 거기에 보면 규칙에 의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해야 되는 그런 교육들이라는 거죠. 이게 특별교육으로 이게 따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산업보건교육 강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랬죠. 이게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다른 강사 자격 조건은 그 민간 자격증 그 교육 과정을 밟아서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렇게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조건에 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및 아까 위탁기관 있었죠. 위탁기관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이 위탁기관이었어요. 그죠? 위탁인 거.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강사이거나 또는 사업장 내의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 그 다음 교육 대상 작업에 3년 이상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이 없어도 뭐 자격증이 없어도 3년 이상 그 교육 대상 작업에 있어서 내가 종사를 했다. 경력이 있다.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능력이 된다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기술사도 없어. 이런 경력도 없어. 근데 사업주가 보니까 이 사람은 강사 경력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업주가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시를 안 해주죠. 그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셔서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재해예방 전문기관, 성면조사기관, 실무 경력 몇 년? 3년. 다 이런 것들은 3년, 그 실무 경력 이런 것들은 다 3년이에요. 3년 이상인 자.
그다음에 또 밑에 또 실무 경력이 또 있어요. 이게 소방 공무원이나 응급처치 국가 응급 구조자 있잖아요, 그죠? 그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실무 경력이 또 몇 년? 3년. 3년. 그리고 물리치료사, 자급치료사 또는 뭐 1급 스포츠,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임상관리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국가 자격증이에요. 국가 자격증. 이런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학위 이런 과를 나와서 이 학위를 이수한 자는 이렇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충족시켜야만이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어느 각 호 중에서 하나만 내가 해당된다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쌤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요거.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런 자격증 없어요. 이런 거. 없는데 저도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업주가 강사로서 인정하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강사 양성 과정 학습 내용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이제 그런 과정에 가서 기관에 가서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 건강정진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 화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요 사항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습을 합니다. 이 사항을 학습을 해서 여기에서 교육 과정 후에 또 이것 또한 검정시험을 쳐요.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정 의무 교육, 개인정보보호지도사와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면 생활교육을 해가지고 시니어 어르신들 이렇게 그 교통안전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들 교통안전 이런 거 또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안전인지가 뭐예요? 아동학대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가정폭력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교육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다 보셔라. 그래서 내가 도전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도전해서 도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